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먼저 오늘 황미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권정희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강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나눔과 강의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스스로를 돌보며 묶여있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로 행하게 하셔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각 조 이제 아시죠? 잘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조 모임 갖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스스로 나랑 스스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자신과. 너 어떤 감정이 올라와? 네 생각은 뭐야? 넌 어떤 것을 기대해? 이런 대화 해본 적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와 사이가 좋은가? 그거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대와 어떤 열망 이런 것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와 대화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도 대화가 하나님 나는요 내 감정은 이렇고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주님과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요. 나랑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갈등이 일어나고 너와도 갈등이 일어나고 주님과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그 상담을 하면 항상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빙산 내면 이 빙산은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물 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수면 아래는 감정도 있고 감정에 대한 감정도 있고 생각, 지각하는 것도 있고 지각에 대한 또 지각,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 또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서 저는 이 사티어 의사소통 검사지를 항상 하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하고 또 예비학교 할 때도 하고 해요. 근데 왜 이걸 하면서 저 자신에게 느낀 건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꾸 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지금 여러분도 같이 이제 이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가야겠구나를 스스로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티어 의사소통 검사지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펜하고 그 메모지 앞에 놓으라 그랬죠.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번호를 적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5개 중에서 나는 어느 부분이 나와 와닿는다 하는 것을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번호를. 나는 상대방이 불편하게 보이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럼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주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 남편 탓으로 돌린다. 아이들 탓으로 돌린다. 뭐 이렇게. 그러면 2번. 나는 무슨 일이든지 조목조목 따지는 편이다. 하나씩 탁탁 따지면서 들어간다. 4번. 나는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는 편이다. 5번째. 나는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한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번입니까? 하나만 선택한다면 가장 비중 있는 거 하나만 선택한다면 몇 번이에요? 적으세요. 두 번째, D번입니다. 나는 관계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주 내 탓으로 돌린다. 2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2번, 3번, 나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한다. 4번,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없거나 산만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5번, 나는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여러분 어떤 번호이십니까? 적으세요. C번입니다. 나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1번. 나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다. 3번. 나는 나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자주 인용한다. 4번.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고 딴전을 피우는 편이다. 5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게 부탁할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한다. 여러분 몇 번을 여러분이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D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번의 1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 감정,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그랬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1번이에요. 나는 타인의 결점이나 잘못을 찾아내어 비판한다. 딱 보고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걸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 3번.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4번. 나는 곤란하거나 난처한 때는 농담이나 유머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편이다. 5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진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가장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자, 썼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나는 타인을 배려하고 잘 돌봐주는 편이다. 2번. 나는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말투로 상대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다. 나는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편이다. 3번이고.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다. 이게 4번. 5번은 나는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F. 적으셨죠? F.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서 위축되거나 불안을 느낄 때가 많다. 2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잘 흥분하거나 화를 낸다. 3번. 나는 현명하고 침착하지만 냉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번. 나는 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화제를 자주 바꾼다. 5번. 나는 다양한 경험에 개방적이다. 자, G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썼죠? 나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2번. 나는 자주 근육이 긴장되고 이렇게 목이 뻣뻣하며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3번.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자, 4번. 나는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지루해지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 5번.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H번. H. 나는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2번. 나는 타인으로부터 비판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나는 목소리가 단조롭고 무표정하며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편이다. 4번. 나는 불안하면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5번. 나는 누가 나의 의견에 반대하여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자, 어떤 번호십니까? 다 하셨죠? 질문은 다 됐어요. 여러분 1번이 몇 개예요? 2번은 몇 개입니까?
3번은 몇 개입니까? 4번은 몇 개고 5번은 몇 개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은 몇 개 나왔고 2번은 몇 개 나왔고 없는 건 0 이렇게 써보세요. 다 나왔죠? 자기가 제일 많이 나온 번호는 몇 번인가요? 그게 자기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 있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건 간간히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돌입했을 때 그것을 가끔간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어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5번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5번이 많이 나왔다. 네. 5번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일치형이라고 그래요. 일치형은 어떤 사람들이 일치형이냐면 자신과 자신의 조화를 이룬다. 무슨 소리냐면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밥을 안 먹고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밥이 끝날 때가 됐네. 식사하셨어요? 인사를 그 집에서 나한테 건네와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합니까? 아, 식사. 네, 했어요. 괜찮아요. 얼른 드세요. 드세요. 이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나는 지금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식사가 끝나가네요. 전 밥은 안 먹었지만 집에 가서 준비되어 있어서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아니면 아,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먹어도 될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조화를 이루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을 다 이야기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일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과 상황의 조화를 이뤄요. 내가 여기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세미나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그룹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룹 얘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로 간다? 그러면 나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서 딱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와 상황을 잘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일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치형. 자, 그러면 일치형 말고 회유형 1번이 많이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1번은 여기에서 지금 일치형에서 자신과 자신의 조화를 못 이루는 사람들이 회유형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유형은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유에 맞추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동조하고 때로는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죄와 변명을 하는 등 지나치게 착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회유형의 대처 방식이 보이는 내담자는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소화기관에 장애가 있어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뭐 이런 경우고 편두통이 와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편두통이 오거나 소화 내장 쪽에 안 좋은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럼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요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대상과 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유형이 나중에 짙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더 회유형으로 더 깊게 자기가 가는지도 모르고 가거든요. 자기가 회유형이다 이런 걸 모르면 더 깊게 가면 그 다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없어요. 이쪽으로 튀어요. 이쪽으로 튀어서 어떻게 되냐면 비난형이 돼요. 이 비난형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엄마가 강자잖아요.
아이들은 약자잖아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생기면 탓하고 비난하고 그런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난형도 만만치 않게 우리 엄마들이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형은 회유형과 정반대로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비난형은 자신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비난하고 통제하며 명령하는데 외면적으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외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소외되어 있으며 외로운 실패자라고 느낍니다. 근데 회유형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과 상대적으로 비난형은 계속해서 잘못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호흡이 빠르고 또 얇아서 근육과 내장기관은 늘 긴장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저도 고혈압이거든요. 저도 지금 상황이 이 비난형으로 신체 반응은 뭐냐면 비난형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혈압이 오르고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온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편집증이 생기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자기가 좀 나은 사람처럼 힘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근육이 긴장함으로 인해서 이런 혈압이 상승이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는 병을 앓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몸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은 회유형인데 몸은 비난형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이 일을 참 많이 해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이 비난하고 아이들 잘못을 딱딱 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면서 습관이 들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더 이제 중년이 되고 하면 남편으로 갑니다. 나중에 가면. 남편으로. 남편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더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비난형에서 더 무너지면 초이성형으로 가는 거예요. 초이성형 손 들어보세요. 회유형도 안 되고 비난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이성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건 나이 먹었을 때. 나이 좀 먹었을 때 아이들한테도 대화도 안 통해. 남편하고도 대화도 안 통해. 나랑도 대화도 안 통해. 그러니까 초이성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상황만 중시해요. 이랬잖아. 이렇게 됐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과 옳은 것만을 절대시하는 극단적인 객관성을 보입니다. 또한 매우 완고하고 냉담한 자세를 취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초이성형은 의사소통을 할 때 가능한 한 결함이 없이 말하고 생각하려고 하며 아주 자세히 말하고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우울증, 강박증, 사회적 철회. 사회적 철회는 뭐냐면 사회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런 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과 암, 심장마비와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표현과 경청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산만형들 나오셨나요? 산만형. 산만형들 손 들어보세요. 네. 산만형은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상황도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나를 살펴보기도 힘들고 너를 보고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상황도 너무 힘들면 산만형으로 튀어버려요. 사람이. 산만형은 초이성형과는 반대로 반대의 것으로 자신,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해요. 따라서 접촉하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산만형은 위협을 무시하고 마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하므로 주의를 혼란시켜요. 주변을. 또한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고 매우 산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으며 나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무서운 고독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즐거워 보고 위트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유머도 있고 한데 이 사람 안에는 그 무서운 고독감, 그 자신의 그 무가치함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장애, 위장 장애, 편두통, 질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유머도 있고 자발성, 창조성, 재미, 융통성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나, 너 상황과 안 맞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산만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보였을 거예요. 도표에서 보면 나가 없어지고 먼저 그 다음에 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황이 없어지는 이 현상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병리적 가족 역할에 대한 원가족에서 저는 아까 살펴보니까 원가족에서 저는 회유형이 되었더라고요. 엄마가 워낙 강하고 엄해서 저를 막 끌고 가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내 생각, 내 감정 살필 새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만 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회유형이었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비판적으로 무서운 엄마가 되어가지고 엄하게 아이들을 키워왔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딱딱 찍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내 앞에 올라고는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 초이성형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까지 넘어갔었어요. 저도. 넘어갔지만 찾았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찾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이번에 좀 얘기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병리적인 이야기 이건 지금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스트레스 하에 생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역기능적 대처 방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그 사람 병리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게 합니다. 저도 회의용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신, 타인,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자기 분화가 되어 있지 못하게 돼요. 자기 분화가 된다고 저번에 커가면서 얘기 들었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기 분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가고 나 자신을 먼저 찾아야 돼요. 아까 잃어버린 것이 나부터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에서는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산, 이건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과 행동이고 그 수면 아래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욕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뱉기 전에 말을 딱 참고 내 감정이 뭐지? 내 생각은 뭐지? 내 욕구는 뭐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나한테 자극이 오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왔어요. 딱 닥쳤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의형이면 회의형대로, 비판형이면 비판형대로, 초이성형이면 초이성형대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나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나와 먼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나와. 자기와의 대화를 알려주는 여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 글쓰기.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야 정희야 너 뭐하니? 그러면 왼손이 나 지금 심각하게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럼 오른손이 왜? 그럼 왼손이 또 뭐라고 하면서 내면에 있는 나를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잘 파낼 수 있도록 오른손과 왼손의 글로 쓰면서 이렇게 자기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거울 쳐다보고 이야기하기. 정희야, 너 지금 아까 그 말 들었는데 너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은? 그 다음에 욕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거 거울 쳐다보고 이야기하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아니면 사랑스러운 자기에게 편지 쓰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힘들다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도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요. 나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잘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힘든지 아픈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한테 아, 너 그동안 이렇게 하느라고 참 수고했어. 아이 그만하면 됐지. 딱 좋아,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거. 자, 그러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요. 첫 번째 감정이죠. 내가 뭘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뭘 느끼지? 하고 첫 번째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속상하고 서글프고 화도 나. 여러 가지 감정이 확 올라오면 여러 가지 감정을 딱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우리 엄마 맨날 저래. 아유 맨날 내 남편은 그래. 쟤는 맨날 저래. 항상 이랬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떻게 네 욕구는 뭐야? 나 보살핌을 받고 싶어. 나도 어린 딸이야. 나도 연약한 여자야. 나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기 좋겠죠. 다른 사람에게. 아까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 굉장히 속상하고 서글프더라. 그러면서 당신은 항상 그러지 않는데 항상 그런 사람처럼 내가 느껴졌어. 그리고 정말 나 쉬고 싶어. 나를 보살펴주고 싶어. 나 쉬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반드시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가 나왔는데 이 욕구는요 되게 어려워요. 욕구 찾기가. 이 감정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상황이 확 닥치면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그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어떤 생각도 올라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분노가 찼어요. 막 했는데도 딱 그건 알아차리기도 전에 벌써 나는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습관. 회유형이면 회유형, 비판형이면 비판형, 초이성형이면 초이성형, 산만형이면 산만형 벌써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감정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못 잡고 생각은 늘 기계처럼 늘 하던 거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엄마는 항상 저래.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엄마는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왜 엄마는 항상 저래 이렇게 말하려고 하냐면 합리화. 내가 속상하고 서글프고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엄마는 항상 저렇게 말했어. 그 말 항상 저래. 항상 이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단정해버리는 어떤 틀 안에 가둬버리면 내가 조금 더 화나는 게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의 더 밑바닥에 욕구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나 쉬고 싶어. 나 돌봄이 필요해. 라는 것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지를 못하면 그냥 벌써 습관대로 회유형이나 비판하거나 초이성형으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걸 살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화를 내거나 회유용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이런 쪽은 꺼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회유형이었다가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픈데 이 감정이 막 섞여서 내 속을 내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를 모를 때 제일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러면
욱하면 올라오면서 화를 확 내게 돼요. 화를 확 내면서 문을 꽝 닫고 거기서 화 빵 내고 문을 꽝 닫고 도망가죠. 다른 데로. 이거는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기까지는 회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 참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되게 두렵네. 이런 상황이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상황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화가 확 올라오는 그 부분을 딱 참고 있는 거기까지는 회유형인데 화를 확 내고 집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판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말하는 거 뚜껑 닫는 것부터 해야 돼요. 뚜껑. 그래서 말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잠깐만 나 지금 생각 좀 해보고 잠깐 올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만 내가 저거 필요한 거 저것 좀 하고 올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그걸 하면서 자기 얼른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 올라오는 감정이 뭐지? 거기서 따라오고 있는 생각은 뭐야? 욕구는 뭐야? 이걸 딱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직방 치려고 그러죠. 바로 받아치려고 하는 거. 바로 치지 마시고 여유를 두셔요. 여유를 두셔서 딱 잠깐만 나 물 좀 한 잔 마시고 올게. 목마르지 않아? 우리 물 좀 마시면서 하자. 이렇게 좀 시간을 자꾸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또 더 깊게 아주 뭐 감정의 깊은 말이라든가 생애 중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 자신은 이제 조금 여러분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자신과의 대화를 좀 깊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좀 그걸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랑 스스로 대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늘 내가 나랑 대화를 하고 나한테 말을 걸려고 하면 내 안에 나와 어색한 관계인 나를 만나요. 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색해. 나랑 만난다는 게. 그리고 이상하게 민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색한 나를 한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런 게 너를 굉장히 내가 방치해두었구나. 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서운하게 두었구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참 좋아요. 어느 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쓸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처마 밑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나를 만났어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나는 그 끝에 앉아서 그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되게 그 초라한 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희야, 너 왜 거기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혼나서 지금 집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갈 데도 없고 여기 처마 밑에서 비 맞고 있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동생을 잘못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정희야 참 잘했어. 너 동생 잘 보고 있는 거야. 네 나이에 동생 그만큼 4명이나 들보고 있는데 어떻게 실수가 없겠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는 큰언니지만 큰 어른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아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가 힘이 나서 정말 나 괜찮은 거야?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저 자신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새 빙긋이 웃으면서 나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 할 거야.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안산천 걸어요. 스트레스 쌓이면. 그래서 간간히 아침이나 저녁 좀 따뜻하게 좀 입고 핸드폰 딱 꺼놓고 그냥 시원한 바람 이렇게 쐬면서 한 5분 정도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한 5분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 자신과 대화 연습을 들어가요. 방법은 내가 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담백한 짧은 단어로 마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보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내 욕구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니? 나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안상광립교 사모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너에게 어떤 노력을 했니? 하고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일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살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물어봐요. 저한테. 너 근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해?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정희야, 너만의 성경 비결은 뭐지? 제가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런 말도 물어봤어요. 앞으로 1년 후 목표는 뭐야?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1년 후에 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도 묻고요. 정중하게 제가 한번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한 순간 이 속에서 준비했다는 듯이 막 말이 막 올라와요. 나 1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고 나는 성공하는 비결이 나 자신에게 가만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사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 자신한테.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했던 것을 또 잊고 있었던 작은 일조차도 자신에게 나름 큰 노력이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뜻깊은 성공이었다고 막 칭찬해줘요. 저한테. 야, 그거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한 생각이야. 야,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너 대단해.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감정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갔지? 야, 너 대단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니? 그럼 막 칭찬도 해줘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이 치던 날이 있었어요. 확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또 스트레스가 딱 쌓여서 또 나갔죠. 정말 미래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이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막 아래로 탁 떨어지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한테 말을 걸었죠.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어? 나한테 물었어요. 나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 유학 가서는 어땠고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너 지금 현재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나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다운됐냐고? 나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다운이 되네? 그럼 너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꿈을 꾸고 있어? 나 미래? 1년 후?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거. 나 5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저하고만 얘기하니까. 진실하게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과 내가 일치시키는 일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에게 또 물어봤어요. 야, 권정희, 너 교회 성장,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으로 성공하고 싶었지? 나 성공하고 싶었어. 그럼 너는 성공이 어떤 의미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았는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인정받았는지가 성공의 기준 아닐까? 나도 그래. 조금 그런 부분이 강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면에게. 너 그 성공이 그렇게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 1년 후에 되면 안 되고 2년 후에 되면 안 돼. 아니면 평생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시간을 그렇게 다급하게 잡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사람들이 자꾸 신경 쓰여.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꾸 신경 쓰여.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진다. 그럼 넌 누구를 위해 사니? 그리고 물어보니까 제가 딱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조급할까? 이렇게 내려앉을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같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걸로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건데 왜 타인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평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이렇게 잡아 누르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런 걸 발견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고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걸 찾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이 사모로서의 성공하는 법은 나랑 함께 같이 교육받고 교육하고 함께 하면서 함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게 많든 적든 빠르든 늦든 간에 그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 번 걸쳐서 잠깐 생각한 건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 그러다 보면 그 어린 내면의 아이가 자라요. 자라서 저는 맨 처음에 만난 내면의 아이는 그 청아 밑에 앉아있던 그 소녀였거든요. 그 후로 저를 여러 번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걔가 초등학교가 되더니 청소년기가 되더니 나중에 청년기가 되더니 지금은 제 나이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나가 나와요. 걔도 잘하더라고요, 속에서. 근데 틈틈이 딱딱 한 군데서 걸려진 부분에서 멈춰져 있더라고요. 부모에게서 원가정에서 딱 걸쳐져 있던 그 부분에서 그걸 딱 풀어주면 그 다음에 유년기로 넘어가고 유년기에서 그게 또 걸렸던 게 터지면 또 청년기로 가고 그래서 딱 그 막혔던 자리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한 나와 지금 현실 얘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내 가치 정리를 해나가요. 그리고 내 가치 정리 속에서 내 욕구가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잘한 것만 몇 가지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나와 나 사이가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서 어렸을 때 칭찬받지 못한 것을 내가 칭찬해주고 어렸을 때 꼬였던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어렸을 때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만 꾸준히 해나가시면 가능합니다. 저도 굉장히 꾸준히 틈틈이 했어요. 맨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쌓이고 좀 어렵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딱 밖에 나가서 한 5분 정도 걷다가 나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랑. 아니면은 좀 머리를 풀고 집에서 힐링을 한 다음에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한 다음에 펜으로 왼손 오른손 써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왼손은 과거의 나 오른손은 현재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기 감정, 생각, 욕구 파악하는 데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너와의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말그릇. 저 사람은 바다같이 넓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말그릇이 크고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 사람은 속이 간장종지만 해. 소주잔만 해.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속이 좁고 얕다는 소리예요. 즉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넓고 깊다면 말그릇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대화를 잘 하려면은 말그릇이 커야 돼요.
담아내는 말이 커야 돼. 내가 저 사람 말을 담아낼 수 있는 말그릇이 커야 돼요. 이 말그릇이 크려면 나와의 대화가 잘 된 사람들이 말그릇이 클 수 있어요. 나와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그릇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그 회의형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도 어려워요. 그냥 그 사람 말 들어서 아무 문제만 안 생기게 생존한 거지. 생존한 거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한 거지. 자,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그릇이 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끝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어물쩍 돌아가지 않고 원래 이렇게 말하던 것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래 전하려던 것을 전달할 때 배달사고 없이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속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간 거 있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아이한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아이가 뭐라고 했으면 거기 말에 휩쓸려가지고 뭐?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바로 또 딸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한 가지만 있거나 두 가지가 무시되거나 뭐 이러면 간장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안전하게 기왕이면 조금 더 따뜻하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그릇이 작다, 조금 얕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말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다, 소주잔만 하다라고 비유하시던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렵고 어떤 분들은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상 비난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비아냥거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쟤랑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말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달하고 싶은 것을 맨 처음에 내가 말 꺼냈는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와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따뜻하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야지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표현한다면 말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받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꾹 참고 듣거나 모른 척하거나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끝까지 받아내려면 여러 가지 내적인 힘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듣다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지 예민하게 느끼고 또 그럴 때 내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상대 감정도 어떤지 예민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이걸 내가 소화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즉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내 감정이 예민하게 내 생각이 내 욕구가 저 사람의 감정과 저 사람의 욕구와 저 사람의 생각을 이 시스템이 다 그것을 읽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받아낸다는 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참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참어.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그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끝까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끄집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힘이라는 거는요. 자기와의 대화가 깊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참지만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 한 귀로 들르고 한 귀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참지만 말고 딱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듣기 위해서는 사실 듣기.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렇다는 거지요? 라고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만 딱 정리하는 거.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다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듣기예요. 감정 듣기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말로 표현하면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사실적으로 그거를 감정을 잘 잡아서 끄집어내지를 못해. 아, 당신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군요. 그리고 또 우울한 마음도 있네요. 아, 그래서 속상해서 자꾸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군요. 이런 얘기, 이런 감정들을 같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핵심 듣기예요. 핵심 듣기는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하는 숨겨져 있는 속마음, 그런 욕구,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정말로 왜 이렇게 공사가 느려? 길이 더럽고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어. 길을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딱 했다고 해봅시다. 그 속마음의 핵심은 뭘까요? 아, 길 되게 더럽네. 언제 끝나기 공사? 막 이랬어요. 그럼 그 사람 속마음은 뭘까요? 이게 핵심 욕구예요. 그 사람의 핵심 욕구는 빨리 공사가 끝나서 잘 정돈되어 가지고 편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 핵심 욕구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그것만 들어서 딱 반응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편하게 가고 싶구나. 빨리 공사가 끝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아유 빨리 공사 끝났으면 좋겠죠. 아유 빨리 정돈 잘 돼가지고 편하게 그냥 넘어지지 않고 잘 다녔으면 좋겠네요. 애들도 위험하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화나거나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나한테 표현해서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서 아,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확 돌려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네. 그럼 그 사람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게 나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사람을 볼 때 뭘 잘하고 싶은지 막 애들이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얘가 뭘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 안에.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을 볼 때 뭘 원했던 건지. 저 사람은 뭘 원했을까? 아, 그걸 원했는데 잘 안 되는군요. 아, 이걸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핵심을 찾아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나와 대화가 잘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00번, 1000번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해라.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두 번째로 한 번 들어온 말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한 번 들어온 말이 새어나가질 않아요. 입이 좀 무거운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말그릇이 좀 가벼운 사람들, 작은 사람들, 한 번 들어온 말이 너무 쉽게 새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담화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경우를 우리 교우들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있고 공부도 좀 했고 좀 어느 정도 선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참 뭐랄까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더 신뢰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든가 그런 마음이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막 뒷담화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게 안 좋죠. 그럼 그 사람하고 다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한 자존심?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뒷담화 할 때 섞여서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이상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 말그릇 작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세계,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한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또 나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안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잘 지켜주고 이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말은 없지만 영향력이 크고 굉장히 신뢰를 주고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깊은 대화가 없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그릇이 한 번 들어온 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도 형편이 저렇구나. 저러니 이제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 이렇게 잘 크겠지. 이런 사람들이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정작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소신 있게 내 의견을 드러내야 할 때는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서 막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뒤에서는 불만도 많고 험담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좀 불편했어. 내가 이게 좀 서운했어. 우리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 그것이 불편한 감정일지라도 잘 다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그리고 거절해야 되는 일들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짧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영향력이 크죠.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그릇이 좀 크신 분입니까? 작은 편이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과 사이가 좋은가, 내 자신을 얼마나 돌보고 사는가.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우리가 좀 강자, 엄마나 아빠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강자입니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듣면 돌아오는 국물이 없잖아요. 돌아오는 따뜻한 미소가 없잖아요. 내가 엄마에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말 한마디도 이게 다른 형제에게 비교되었을 때 내가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자입니다. 엄마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들어서 이번에 뭐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엄마들 현 주소를 많이 알았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이번 코로나19를 지냈을까? 제일 많이 말한 말은 무엇일까? 어떤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 후에 인생이 바빠지더래요. 굉장히. 그래서 너무나 바쁘고 가뜩이나 버거운 시절에 자동차 파킹장에서 자기 아들과 이제 이렇게 내려서 걸어오는데 파킹 막 그 검은색 있잖아요. 그 고무판에 넘어진 거예요, 얘가. 근데 아이가 거기서 넘어지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시작하면서 막 그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엄마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지가 넘어지고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자기가 걷다가 자기가 넘어졌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정말 지금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고 힘들어서 힘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이한테 그 짜증나는 걸 막 푼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똑바로 봐봐.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화낼 문제야? 어? 아니 네가 걷다가 네가 자빠졌는데 왜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 이렇게 얘기를 확 하고 아이가 막 울어서 엄마를 막 잡으려는 거 손을 확 뿌리치고 이쪽 막 혼자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뒤쫓아서 막 눈물을 막 닦으면서 막 쫓아오더래요. 일어나가지고 쫓아오면서 엄마 나 안 아파 안 아파 엄마 나 안 아파 그러고 쫓아오더래요. 어때요? 상당히 효과적이죠? 달래고 앉아서 뭐 어디가 아프니 호하고 뭐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에너지 많이 쓰이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했잖아요. 폭력적으로 말하면 말은 잘 듣는데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랫사람들한테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를 확 내면 말을 잘 듣는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나 아랫사람 아니면 힘이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메모해 보세요. 난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 비난하거나 처벌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말을 적으시면 돼요. 메모했다. 한번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말을 많이 했어요? 너 또 한 번만 그래봐. 아주 그냥 혼낼 줄 알아? 아니면 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야 존말할 때 해. 좋은 말 할 때. 어?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 이런 말도 있어요. 야 네 맘대로 다 해. 말은 참 좋은데 너 네 맘대로 다 해봐. 어디? 네 맘대로 해기만 해봐. 이 소리죠. 뭐 솔직히.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죠. 아니면 또 이런 말도 막 해요.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야 우리 집에 너 같은 애는 없어. 아이고. 이러고 아니면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언제까지 너한테 이걸 붙어서 가르쳐줘야 돼? 어? 장난하니 지금? 여러분이 내가 힘이 있고 윗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을 비난하고 처벌하기 위한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적은 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힘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그런 말들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두 번째, 이건 모두 너 책임이야. 세 번째, 그러니까 네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네가 변화돼야 하잖아. 네가 변화돼야 돼. 이 세 조건이 필요해요. 나는 잘못 없고 너는 잘못 있고 너가 변화돼야 돼. 이게 처벌과 비난의 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난과 처벌의 힘의 자원이 되는 생각들이 이 너는 잘못,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너의 책임이고 그
그다음에 내가 변해야 된다. 이게 비난과 처벌의 힘의 자원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잘못이 크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변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난했던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자가 그것도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면은 윗 어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더러워요.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마음이 더러워져요. 자,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변화에 내가 적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 변화할 거야. 나 저 말을 들었으니 내가 변화받아야지. 그냥 내가 변화받을 거야.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 말은.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엄마랑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한 사람과 나도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최소한의 역량만 움직여 줄 거예요.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승질 팍팍 내면서 딱 여기 있어. 그냥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얼른 이렇게 해버리고 엄마 앞에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나의 의무감에서 올라오는 행동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래야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다면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이제 문제예요. 저도 아까 처마 밑에서 앉아있던 나를 만났을 때 그 강자의 언어, 강자들이 말했던 그 말이 나를 비참하게 내렸거든요. 그날 생일이었어요. 생일상 밥 먹다가 별소리 다 들었거든요. 제가. 동생들이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밥을 막 우유적 안 먹고 일어나면 혼나니까 막 우유적해서 막 무조건 씹지도 않고 생기고서 나와가지고 처마 밑에서 앉아있던 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우리 엄마를?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따라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힘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좀 잘 안 될 때 이 비난과 처벌의 힘이 비난과 처벌의 힘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응? 어떻게 쓰면 좋겠니?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강자가 힘을 행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 행사해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아이가 교회 안 갈 때 엄마 힘을 행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야 숙제하고 놀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놀고 숙제할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각하지 말라고 밑에 아랫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또 같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미스 김도 지각하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거기까지 갔어. 근데 그때 윗사람으로서 행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자의 힘을 행사할 때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때, 그 다음에 서로 안전이 무너질 때, 침해될 때,
또 조직 질서가 무너질 때는 강자의 힘을 행사해야 돼요. 엄마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의 권리를 네가 침해했다고 생각해. 형의 권리를 네가 침해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형아가 해야 할 문제야. 이건 동생이 해야 할 문제야. 이걸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은 강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안전이 필요할 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되죠. 조직 질서, 가정의 질서 이런 거 무너질 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과 처벌의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힘을 행사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되고 다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엄마고 강자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비판과 판단 위주로 그런 힘을 사용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권리를 보호하고 서로 안전에 침해되지 않도록 조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하고는 여러분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 이제 초이성형까지 간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면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말을 안 하니까 안 싸우지.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묵묵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질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하고 대화가 얼만큼 길어지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될 건가에 대한 또 긍정적인 대화로 끌어갈 수 있는가. 저 사람 만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 안에 막 이 기분이 좋아져서 뜨거움이 이렇게 올라와. 이런 것이 다 어떤 것이 작용을 하냐면 질문이 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애들에게 판단과 지시적인 질문 그런 말만 하죠. 했니 안 했니? 숙제 했어 안 했어? 질문이죠 그것도. 단답형이 안 했어 했어. 근데 그건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 있는 말이 되겠죠. 남편한테도 그래요. 당신 그 일 했어 안 했어? 그거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그런 말도 다 이렇게 대화가 끊어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 5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저도 이거를 보면서 되게 나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내가 잘 쓰고 있구나 그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열린 질문인데 오픈 퀘션이라고 하는데 열린 질문은 질문할수록 상대방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닫힌 질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도수 치료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답형으로 아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받았어요. 그럼 할 말이 또 없잖아요. 단답형으로 나오는 말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질문은 뭐냐? 그동안 받아본 치료 중에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그동안 받아본 치료 중에 어떤 치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삶을 섞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치료를 받았고 저런 치료를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아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 바로 무슨 질문이 들어갔어요? 감정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열린 질문은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삶이 묻어서 밖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많이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열린 질문을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설 질문입니다. 가설 질문은 뭐냐면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if question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만약에 당신이 그 허리빵을 낳을 수 있는 비법은 만약에 비법을 찾아서 낳는다면 3년 후에는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픈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갔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측하게 해서 지금 현재 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막 아픈 거에 막 신경 쓰고 막 그거에만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미래에 내가 나왔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타겟 오리진 퀴션인데 목표 지향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긍정적인 힘을 끌어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고 문제인 것만 묻지 말고 긍정적이고 잘 되는 것들도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긴 했지만 이게 아니었어. 아마 내가 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리병을 주신 것 같아. 라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타겟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에서 타겟으로 가게 한다든가 그것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한다든가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감정 질문은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마음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립적인 질문입니다. 생각, 의도,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이. 그럼 그 생각대로 잘 되어지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가면 그 생각대로 잘 되겠어요?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면 잘 되겠니? 이런 질문. 너를 한번 돌아봐봐. 중립적인 질문이죠. 넘어가지도 않고 내 쪽으로 끌어오지도 않는. 그렇게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말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립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자기와의 대화에도 상당히 필요해요. 나한테 열린 질문으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너 만약에 그렇다면 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래에 너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너무 많이 힘들겠구나. 너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를 자꾸 활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부부에게도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서 나와 있는 애달픔, 고달픔, 직장에서 있었던 애매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끌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지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다 지쳐서 남편한테 얘기는 이제 걸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부부가 얘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속 다 알아. 그냥 편하게 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가면. 그 부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잘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속마음 안까지 다 만져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들 머리를 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너와의 대화는 끝났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여기 그림에 뭘 붙여놨냐면 지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 GPS라 그러죠. 이 GPS를 느끼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의도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나는 이 GPS를 키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내 열정과 내 그 완벽함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성지도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첫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의식 승차를 하라는 건데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서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을 그 GPS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GPS가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많이 움직이는데 한 번도 그날 하루 종일 한 번도 주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주님, 날 잘 아시는 주님 하고 한 번도 그분에게 눈길이나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는 살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있지만 GPS 키지 않으면 여러분 안내 못합니다. 주님은 날 잘 알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도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키질 않아. 주님은 나를 알고 있고 날 따라오지만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GPS를 딱 끄면 아 주님 지금 현재 저는 여기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복잡하고 사거리 어디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하고 안내를 시작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해야겠죠. GPS가 계속 변할 적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시속 몇 킬로로 가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나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 종일. 제가 그날 그걸 경험하면서 딱 한마디 주님께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만 바라봤지. 그분의 눈동자를 한 번이라도 응시해보질 않았어요. 교감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내가 나와의 경험, 그 속에서 그 경험을 주님께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분의 눈동자가 내 가슴에 닿고 이래지질 않는 거예요.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죠. 저는 그 후로 주님을 내내 의식하면서 그 수련에서부터 24시간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 후로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영성일기 쓰는 거 하고 하나는 의식성찰. 저녁에는 의식성찰, 아침에는 영성일기.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와 봤어요. 제가 그동안 썼던 것 중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만한 것이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하나 영성일기 쓴 거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영적 독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중에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 마음에 와닿던 감정이 가슴이 이렇게 동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제 마음에 동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목요 기도회 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간단하게 적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나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동화처럼 질문하고 빌리처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상의 것으로만 예수님께 접근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을 본다면 어찌 대화가 통하겠는가. 영원한 세계의 하늘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며 정희야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내가 나를 알고 나만 내가 나를 알고 만난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알 것이고 그 나라를 볼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신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고귀함을 알게 되어 왔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절로 내 존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껏 그분과의 만남에서 얻은 나의 체험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결단 속에 믿음을 갖는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늘 돕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느낀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그분이 가득하지 않으면 어느새 찾아오는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나를 둘러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이게 17년도 건데 그냥 간단해서 이걸 골랐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꾸준히 써서 오고 있어요. 컴퓨터에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컴퓨터에서 하면은 성경 구절을 바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일일이 안 써도 괜찮더라고요. 쓰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거를 빨간 줄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묵상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 묵상, 목요일 날 목사님이 이걸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일기를 써 나가면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 성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잠자기 10분 전 정도. 현재 시간 시계를 반대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하루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루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나 감정, 생각이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원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묻고 또 회개하고 또는 감사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직한 감정, 때로는 감사,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고백하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무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감정, 생각, 행동을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별이 잘 돼요. 이걸 많이 하면. 분별할 수 있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됩니다. 저도 이걸 또 한번 의식 성찰한 걸 하나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썼던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유형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라서 우습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의 자아의 모습을 직면하는 날이었다. 오늘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집중을 원하는 것 같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빨간색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나 또한 한참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다. 이젠 탈피하고 싶어서 산 빨간 티였는데 오늘 이곳에서 입는 나의 내면을 보니 살짝 독보적인 존재의 표현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같다. 구름 나눔에서 나눔을 하는 내 모습을 보니 갈 때부터 무언가 가지고 갈 것이며 무엇인가를 가지고 갈 것이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사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당신들은 나만큼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자아 이미지가 강한 나를 본다. 카톡에 오늘 오른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을 통찰해 보면 믿음과 사랑인데 그것과 연결한 사랑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으로 승화한 나의 옛 간증, 그 지향점 힘기르기로 단거리가 센터링 침묵기도, 중단거리가 예수의 기도, 장거리가 꾸준한 자기와의 싸움과 회개 등등의 예배로 이야기하는 나를 본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리 했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죠. 다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또 한번 볼 수 있는 딱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준비하고 왜 그렇게 튀어야 되는가? 이런 거 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저를. 또 그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센터링 침묵 기도에서 이상하게 지나간 사고가 떠오를 때 예전과 같지 않게 세포가 움직이는 육감이 느껴진다.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주님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탁하니 걸린 것을, 의식한 것을, 아니면 경험한 것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분이 왜 그럴까를 보면서 자기를 표현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의식 성찰이에요. 여러분하고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지만, 자, 정리해 봅시다. 대화를 잘 하려면, 갈등 없는 대화를 하려면, 나와 스스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할 말을 못하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못 알아차리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욕구를 못 알아차리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비난으로 와요. 몰리고. 아이들한테 왜 그랬니? 문제가 뭐야? 왜 이래?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 습관이 안 됐잖아요. 마음 읽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읽은 사람은 아 그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나갈까? 이렇게 이제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데 자기를 못 읽으니까 다른 사람 읽을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도 하고 알아차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솔직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껍데기를 다 벗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순수한 나를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중보기도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주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나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인류에 퍼지는 이 아픔을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볼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걸 볼 수 있게 해서 그거 마음을 품고 주님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고 그분의 가슴이 내 가슴에 전달될 때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것만 이루어지기만 원한다. 아, 왜 안 이루어져? 이거 몇 번째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그건 아니죠. 주님이 사물입니까? 인격적인 존재,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그분을 아는 거, 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픈 사람들 놓고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한 줄 기도로 쭉 하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저는 그래요. 그 찬양 속에 이 사람들 기도 제목을 다 내 가슴에 집어넣고 막 주님 앞에서 무릎을 잡고 발을 잡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주님 마음을 알아서 그분에게 붙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은 또 때로는 나한테 내가 중보자인 입장에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왔다 갔다 소통되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주님과 대화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GPS 켜고 있습니까? 끄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GPS가 켜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주님, 저 지금 이렇게 가슴 아프고 생각은 이렇고 상황은 이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제 마음은 이런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대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끝없이.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정확하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단이 껴요. 사단이 껴서 이상한 쪽으로 나를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분별의 영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건 자신과의 대화가 잘 되고 타인과의 대화가 잘 되고 또 주님 GPS 딱 켜고 그분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준비한 걸 다 해서 시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래도 받겠습니다. 멍해요. 정신없이 따라오다 보니까 멍하죠. 김주현 집사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네. 집사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요. 저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공감을 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질문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열린 질문,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여태까지 큰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답정너다. 질문을 정해놓고 한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다. 둘째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셋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이 이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단답형. 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애들이 건성으로만 대답하니까, 저 질문이 잘못됐나? 자꾸 저를 좀 반성하기도 하면서, 예전에는 나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질문은 틀렸나 보다. 다른 거, 다른 거, 이러면서, 좀 너는 요즘에는, 오늘 학교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재밌었니? 아니면 얼굴이 안 좋으면 어떤 일로 얼굴이 그렇게 불편하니? 뭐 이런 얘기?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질문을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네. 저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남편을 좀 보게 보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질문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전 좀 쇼킹했어요. 아들이 너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아들도 생각이 얘기할 수 있고, 났습니다. 얘 너 잘 얘기한다. 너 멋있어. 이렇게 엄마한테 좀 그런 얘기 해줘. 엄마도 좀 조심할게. 이렇게 바로 받아서 얘기해줬으면 마음이 풀렸을 거예요. 네. 좋았네. 막 좋네요. 화내면서 얘기해가지고 무서웠어요. 이제 키가 이제 그럴 때가 크니까 됐지 뭐 무서워요. 아들도. 응. 네. 그럴 때가 됐어요.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 저도 질문, 저희 둘째가 지금 고2예요. 예, 소리가 안 들리세요? 고2인데, 되게 지금 이제 입시 준비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까칠해요. 근데 저는 걔가 너무 안쓰럽고 이쁘고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어땠니? 제가 좀 아이한테. 얘기하는데 좀 질척대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다가가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 아이가 네.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애 음, 시간으로 엄마가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음, 그때 대화를 질적거려주고 음, 안아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그 음, 아이가 훨씬 깊게 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음, 좋은 모습인데 시간과 때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맡겨졌냐면 권사님 중심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아이 맞아요. 중심이 아니고 네. 아이 중심으로 가줄 때 음, 나한테 오질 않으면 걔는 잘 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열심히. 그러니까 네. 엄마가 외로웠던 거야. 그 그렇구나. 아이한테 위로를 받고 싶거나 그 네네. 아이한테 뭔가를 내가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걔를 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래. 네. 큰아이한테나 엄마 좀 외로운데 말 좀 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근데 내 욕구를 알아차려야 돼. 내 욕구를. 요즘에는 조금 그걸 표현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외롭다. 엄마 좀 사랑받고 싶은가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는 없으십니까? 네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껐어요, 꺼졌어요, 마이크. 예. 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온이가 안방 커튼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창틀에 올려놓은 제 안경을 떨어뜨렸어요. 반대편으로. 좀 애매한, 죽기 애매한 곳에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온이한테 되게 짜증을 냈거든요. 왜 그걸 가만두질 않고 떨어뜨리는 거야? 이러면서. 쓸데없는 거 건드려서 왜 떨어뜨려? 이런 거지. 예, 그죠. 그렇게 나가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남편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음. 남편이 요즘 되게 많이 바빠요. 회사에 지금 사람이 안 구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 놓고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좋은 사람 들어오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 애한테 상처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처야. 이게 저는 일상적으로 그냥 낸 짜증,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또 오늘 그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진짜로 그냥 버릇처럼 나온 것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 오늘 강의 들으면서 되게 많이, 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예. 새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집사님이 그 조그만 등치에 이제 산만한 아이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게 힘들었지 뭐. 힘들어서 그렇죠. 아이고. 그래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기 말 잘해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조금 힘들었었나 봐. 우리 아들 엄마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말들 좀 자주 해서 아이들이 그 남성으로서의 보호 본능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집에는 남자만 3명이, 4명이라서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뭐 움직이면 이제 다 무너지는 일이 많지 행동 방향이 크다 보니까 애들이. 그리고 아마 커튼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건드렸을 때 걔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말할 게 있거나 그 건드는 모습 속에 뭘 했을까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네. 그 커튼을 안경을 떨어뜨리려고 건든 건 아니잖아요. 커튼을 베베 꼬거나 뭘 하면서 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대화가 훨씬 좋았을 뻔했을 것 같아요. 안경 떨어진 건 그건 내 문제고 그 아이는 지금 이거 하면서 학교 친구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엄마를 생각했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까? 그 생각을 들어주는 그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그거를 좀 캐치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키는 거 하지 말고. 또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엄마의 사명을 주셔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었고 든든한 남편을 주시고 또 윗 어른들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실점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네요. 주님, 그렇지만 잘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딸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정말 GPS를 주님을 향한 그 GPS를 항상 온으로 해놓고 또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읽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대화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더 진하게 번져가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 들은 모든 엄마들에게 우리 여성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